나는 AI 영상 500개를 올리고 수익화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됐다. 영상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채널을 방치한 것도 아니었고,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업로드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익화 신청 결과를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3개월 동안 만든 500개의 영상이 유튜브 입장에서는 돈을 벌 자격이 있는 채널로 보이지 않았던 거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은 절대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때의 나는 진심으로 믿었다. 유튜브는 결국 많이 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하루에 1개 올리는 사람보다 하루에 5개 올리는 사람이 유리하고, 한 달에 30개 올리는 사람보다 150개 올리는 사람이 더 빨리 알고리즘을 탈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AI가 있으면은 그게 가능해 보였다. 나는 원래 유튜브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은 촬영도 부담스럽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싫고 편집도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미뤘다. 언젠가는 해야지. 준비되면 해야지. 조금 더 시간이 생기면 해야지. 그런데 솔직히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지치고 주말에는 밀린 일을 처리하다 보면 유튜브는 항상 뒤로 밀렸다. 예. 그러다 AI 영상? 자동화라는 걸 알게 됐다. 대본은 AI가 써주고, 목소리는 AI가 읽어주고, 이미지는 AI가 만들어주고, 자막은 자동으로 붙일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유튜브를 못했던 이유가 전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얼굴 안 나와도 된다. 목소리 녹음 안 해도 된다. 촬영 안 해도 된다. 편집을 잘 못해도 된다. 그때 나는 거의 확신했다.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거라고. 처음 며칠은 진짜 미친 듯이 의욕이 넘쳤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채널 주제를 정하고 AI에게 대본을 쓰게 하고 음성을 만들고 이미지를 뽑고 캡컷에 넣고 자막을 붙였다. 첫 영상은 어색했다. 목소리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이미지는 장면마다 분위기가 달랐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거라고 믿었다. 첫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새로 고침을 했는데 숫자는 2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예. 그때 살짝 실망했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았다. 유튜브는 원래 오래 걸리는 거라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2번째 영상을 만들었다. 3번째 영상도 만들었다. 4번째, 5번째 영상까지 만들었다. AI를 쓰니까 확실히 속도는 빨랐다.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하루에 몇 개씩 만드는 것도 가능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목표를 바꿨다. 좋은 영상을 만들자는 목표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영상을 쌓자는 목표로 바뀌었다. 그때는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영상 500개를 만들면은 그중 하나쯤은 터지지 않을까? 하나가 터지면 구독자가 늘고 시청 시간이 쌓이고 결국 수익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유튜브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공간이 아니라 확률 게임처럼 보고 있었다. 처음 한 달 동안 영상은 150개가 넘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였다. 나도 스스로가 뿌듯했다. 남들은 시작도 못하는데 나는 벌써 150개를 올렸으니까 조회수도 가끔은 괜찮게 나왔다. 어떤 영상은 1000회, 어떤 영상은 5000회, 운 좋게 하나는 2만 회 가까이 갔다. 그걸 보면서 나는 더 확신했다. 역시 많이 올리면 하나는 걸리는구나. 이제 이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조회수는 가끔 튀는데 구독자는 생각보다 늘지 않았다. 댓글도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지나가기는 하는데 채널을 기억하는 느낌은 없었다. 어떤 영상은 2만 회가 나왔는데 다음 영상은 100회도 안 나왔다. 그때 멈춰서 생각했어야 했다. 사람들이 내 채널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에 걸린 영상 하나를 스쳐 지나간 거라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보지 않았다. 조회수가 나온 것만 봤다. 2번째 달부터는 더 빨라졌다. 하루에 5개,
주말에는 10개 가까이 만들었다. 대본은 점점 짧아졌고 이미지도 비슷한 장면을 돌려 쓰기 시작했다. 제목도 자극적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 끝까지 보면 소름. 아무도 모르는 진실. 이런 문장을 계속 붙였다. 처음에는 클릭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금방 반응이 식었다. 사람들은 낚이는 걸 알아차렸고 들어왔다가 빨리 나갔다. 그때부터 내 채널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영상은 계속 늘어나는데 채널의 힘은 커지지 않았다. 오히려 흐려졌다. 어떤 채널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지, 왜 구독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돈 이야기, AI 이야기, 충격 실화, 실패담, 성공담, 짧은 정보성 영상까지 뒤섞였다. 나는 많이 올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채널의 정체성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멈추면은 지금까지 만든 영상들이 전부 의미 없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더 만들었다. 더 많이 올렸다. 더 빨리 찍어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영상 하나하나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아이가 대본을 쓰면 대충 수정하고 음성이 조금 어색해도 넘기고 이미지가 장면과 완전히 맞지 않아도 그냥 넣었다. 자막 싱크가 살짝 밀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쇼츠니까, 어차피 짧으니까, 어차피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다. 짧은 영상일수록 더 정확해야 했다. 사람들은 짧은 영상이라서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바로 넘겼다. 목소리가 어색하면 넘기고, 첫 문장이 약하면 넘기고, 이미지가 안 맞으면 넘기고, 내용이 뻔하면 넘겼다. 나는 영상이 짧으니까 약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쇼츠는 짧기 때문에 더 잔인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영상은 500개에 가까워졌다. 이때쯤 나는 거의 기계처럼 움직였다. 퇴근하면 노트북을 켜고 대본을 뽑고 음성을 만들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자막을 입히고 업로드했다. 재미는 없었다. 처음에 설렘도 사라졌다. 그냥 수익화 조건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만 남아 있었다. 나는 매일 유튜브 스튜디오를 봤다. 구독자 수, 조회수, 시청 시간, 노출, 클릭률, 유지율, 숫자만 계속 봤다. 그리고 드디어 수익화 신청 조건에 가까워졌다. 그 순간 다시 희망이 생겼다. 그동안 힘들었던 게 전부 보상받을 것 같았다. 내가 만든 500개의 영상이 이제 돈이 되는 순간이 온 것 같았다. 나는 수익화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날 진짜로 잠을 잘 못 잤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진짜 유튜버가 되는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다. 수익화 신청을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하루, 이틀, 며칠.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상상했다. 승인되면 어떤 영상부터 수익이 날까? 앞으로 더 많이 올리면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부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머릿속에서는 성공한 다음 단계까지 가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거절이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다시 확인했다. 그래도 거절이었다. 이유를 읽는데 가슴이 내려앉았다. 반복적인 콘텐츠, 독창적인 가치 부족, 대량 생산된 느낌. 정확한 표현이 무엇이었든 내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 너는 열심히 만들었지만 이 채널은 시청자에게 충분히 새로운 가치를 주지 못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다. 나는 화가 났다. 억울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잠 줄이고, 주말 버리고, 퇴근 후 시간을 다 썼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화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다. 불안이었다. 혹시 유튜브가 맞는 말을 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만든 영상들이 정말 다 비슷했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채널을 키운 게 아니라 반복 콘텐츠를 쌓아 올린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만든 영상들을 하나씩 다시 봤다. 500개 중 몇 개만 봤는데도 바로 알 수 있었다. 비슷했다. 너무 비슷했다. 첫 문장도 비슷하고, 전개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이미지도 비슷했다. 어떤 영상은 제목만 다르고 내용의 감정은 거의 같았다. 어떤 영상은 결말이 다르지만 느낌은 똑같았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보기에도 지루한 영상을 남들이 끝까지 봐주길 바랐다는 걸. 가장 부끄러웠던 건
내가 이것을 몰랐던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사실 중간중간 알고 있었다. 대본이 약하다는 걸 알았다. 이미지가 안 맞는다는 걸 알았다. 목소리가 감정 없이 들린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나는 그걸 다 무시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제대로 고치면은 속도가 느려지니까. 속도가 느려지면은 500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나는 퀄리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수로 덮으려고 했다. 그게 내 채널이 무너진 진짜 이유였다. AI 때문이 아니었다. 유튜브가 AI를 싫어해서도 아니었다. 문제는 내가 AI를 도구로 쓴 게 아니라 부족한 기획을 가리는 가림막으로 썼다는 거였다. 대본이 약하면 AI가 써준 거니까, 이미지가 어색하면 생성툴 한계니까, 목소리가 밋밋하면 AI 음성이니까, 그렇게 계속 핑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시청자에게는 그런 사정이 중요하지 않았다. 재미없으면 넘기고, 뻔하면 나가고, 기억에 남지 않으면 구독하지 않았다. 나는 수익화 거절을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채널을 제대로 봤다. 내 채널에는 영상은 많았지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었다. 정보는 있었지만 관점이 약했고, 자극은 있었지만 감정이 얕았고, 영상은 많았지만 정체성이 없었다. 유튜브가 거절한 건 단순히 내 500개의 영상이 아니었다. 내가 유튜브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태도였다. 그 뒤로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노트북을 켜기도 싫었고,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는 것도 무서웠다. 500개를 만들었는데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정리됐다. 내가 잃은 건 3개월만이 아니었다. 쉬운 성공에 대한 환상을 잃었다. 많이 만들면 된다는 믿음을